자, 첫 번째 재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 한국인 김소연 씨의 결혼 당시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이후 이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레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졌는데, 자,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떤 소송이냐면요. 불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그 상간자 소송을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슈레더 총리 때문에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전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일부 승소해서 이번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2017년 9월 그 열애설이 났을 당시에 슈레더 전 총리하고 김소연 씨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 두 사람의 결혼 과정도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두 사람이 이제 국제 경영자 회의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김소연 씨가 슈레더 전 총리의 통역을 맡으면서 두 사람이 조금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된 게 2017년 9월에 슈레더 전 총리의 네 번째 부인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슈레더 전 총리와 이혼한 이유 중 하나가 저 김 씨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슈레더 전 총리는 두 사람, 김 씨와의 관계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고 이혼 소송은 김 씨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김 씨와 전 남편 역시 이제 협의 이혼을 2017년 11월에 했고요. 두 달 뒤에 이제 슈레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의 연인 관계가 공식화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10월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도 올렸는데 그 사이에 이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이 슈레더 전 총리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슈레더 전 총리가 독일에서 그 아우디 총리라고 불렸었대요. 그 아우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로고가 이 결혼 반지 4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그런, 그때까지만 해도 네 번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김소연 씨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면서 오륜기 총리라고 또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오륜기. 자, 아무튼 뭐 그런 독일 언론에서 슈레더 전 총리를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었고, 자, 그러면 변호사님,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뭘까요? 그 전 남편이 제기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남편과 김소연 대표와 우리의 혼인 관계가 슈레더 전 총리 때문에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늘 나오는 쟁점이 그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제3자 때문에 우리 혼인 관계가 깨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제3자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다. 당신들 혼인 이미 파탄이 났었다. 끝난 뒤에 내가 그 혼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게 항상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홍 기자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요? 일단 법정에서 공방이 오갔던 내용이 그래서 먼저 이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혼 전에 저 파탄이 나는 불륜 행위가 있었냐를 놓고 다퉜습니다. 일단 전 남편 측에서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 슈레더 총리가 이혼을 하고 이제 자기가 결혼하겠다면서 계속해서 매달려서 뭐 합의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자식들의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내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슈레더 총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것이고 이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이제 그 슈레더 총리와 김소연 씨가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상 이유로 만난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서 뭐가 파탄의 원인인지는 입증이 돼야 될 문제이다라고 가려봐야 될 문제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요. 전 남편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2017년 봄부터 관계 변화가 있었다는 그 아내 김소연 씨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그 전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다시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뭐 이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내가 이혼해줬다라는 이 전 남편의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아빠의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뭐 한 것이 누가 잘못됐다, 뭐 재혼을 한 것이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쉽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둘이 행복할 때 누군가는 이 둘의 행복으로 인해서 괴롭다면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당사자인 어떤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남편의 이야기처럼 이 우리 딸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남편의 마음에 공감하시겠죠. 자, 그럼 김소연 씨는 어떤 입장이었죠? 네,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양치옥의 입장이 지금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씨는 우리 원래 사실상 별거였다. 그러니까 별거였다. 네, 그러니까 슈레더 총리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별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혼도 적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 재산을 다 남편에게 주기로 했고 아이의 양육비도 계속 내가 절반은 내기로 했다. 그래서 적법하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송을 다시 제기하다니 굉장히 당황스럽다 얘기를 했고요. 아빠로서 이제 아이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별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 역시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므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슈레더 위자료 지급하라. 아하, 변호사님 그럼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슈레더 전 총리한테 있다라고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했고요. 저 3천만 원은요. 우리 그런 얘기들 가끔 제가 저도 이 자리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면 사실상 전부 인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액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3천만 원이니까 조금 인용해줬네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법원의 정신적 피해 액수로 저 정도면 거의 최고 액수.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청구를 한 쪽에서도 전 남편 측에서도 전 독일 총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서 안 될 줄 알지만 그렇게까지 청구를 한 거다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소송을 했다. 아무래도 상대가 워낙 정치적으로 거물이니까. 정치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이게 외국에 그러니까요. 살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 절차적으로 사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실제로 소송 서류를 전달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소송을 제기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1심 결론이 나기까지 무려 3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일단 서류 전달, 송달 등 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3년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전 남편 측, 김소연 씨 전 남편 측은 일단 그 변호사님 설명처럼 보통 이 정도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1억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그나마 이 정도 인정된 거 부분을 두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슈레더 전 총리 측 같은 경우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자고 얘기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